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숨이 다 찼죠?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서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하시고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처음 오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대구 CBS에서도 활동하시다가 한 5년 정도 뉴스필터라는 프로그램에서 5년 하셨어요? 네, 오래 했습니다. 저보다 CBS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 20년 넘어서 5년 방송하셨구나. 네네네. 대구 CBS에서. 네, 그래요. 꽤 오래 했었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바로 현안으로 가보면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파문이 계속되면서 당 안에서 거치 결단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탈당 없다. 나는 탈당하면 장치 안 할 것이다. 그런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국민의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음. 제명 당할지언정 내 발로는 안 나간다는 탈당은 안 말씀하셔서 한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야, 참 저 정도까지 버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뭐 억울해서 이거보다도 본인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에서 나에게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좋아요. 예. 당사자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정도 의혹이 나왔고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셨고 예. 서울에서 3선을 지내고 계신 분이라면 예. 적어도 본인을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게 도리지 않겠습니까? 예. 물러나야죠. 일단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선당후사. 예. 그렇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도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은 뭔가 누리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하고 있나요? 그걸 자문하고 자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아마 서동 이제 변호사. 김병기 의원의 최종 병기가 예. 김병기의 최종 병기가 예. 핸드폰이에요. 황금폰? 김병기 예. 뭐 아마 이게 의원의 황금폰? 그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김병기한테 좀 빛이 많이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측입니다. 예, 검정위원장이고 대표고 예. 비명 행사, 친명 행제의 그 행동 대장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윤리심판원에 이분들이 김병기 핸드폰을 검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뭐 책 잡힐 게 없잖아요. 다음 주 12일. 예, 바로 제명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5년 복당 안 될 겁니다. 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믿고 내일 구해주겠지 이렇게 버티는데 예. 아마 이게 윤리심판위원들은 그런 거 전혀 빛이 없다. 핸드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허. 그럼 여기 그냥 저는 제명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제명될 예. 것이다. 자, 우리 강소영 변호사. 개인적으로 이 김병기 의원이 하는 포지션을 보면은 예. 나는 크게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치적인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할 때마다 달리는 악플들이 네.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정청래를 위시한 대표를 위시한 그 세력이 김병기 원내대표 견제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예.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가게 되면 누가 당대표를 견제할 것이냐라고 저를 혼쭐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모든 일의 정치적인 활로를 거기에 잡고 있는 것 같다. 아하. 내가 지금 수사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고 예. 지금 의원직 상실을 떠나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기대의 언덕을 만들어 놓고 세력을 결집을 시켜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반박을 하지를 않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뭐 보라매 병원에서 아들 진료 순서를 바꿔가지고 대기를 안 하고 갔다는 의혹이 있다면 예. 실제로 아들이 병원에 몇 시에 갔고 예. 대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전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메신저 공격만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에서 밀린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수로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때 많이 보던 풍경인데 예. 그걸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다면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승 변호사님 오늘 첫 방송이신데 악플 많이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당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당적에 자, 우리 강성필 대변인.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려되는 부분이
본인이 이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소시효가 뭐 끝나가지고 뭐 무혐의 처리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가 특정이 안 돼가지고 네. 뭐 무혐의가 증거 된다거나 능력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기대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듯한 그런 기대에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예. 근데 그런 걱정보다 사실 정치인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럼 다른 현역 의원이 버틸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현역 의원이 버티면 예. 그냥 좀 정치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하는구나. 조금 구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국정원 출신이니까 또 다른 무슨 약점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구나. 이런 오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3개의 선거가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두 번째는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리고 조금 길게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데 예. 출마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얘기 하는구나. 아하. 이 사람한테 당직을 맡기고 중요한 자리 맡기면 그래도 당을 좀 옳은 방향으로 끌겠구나. 이런 신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동료이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이 예. 국회의장 나가실 분. 네. 예. 그래서 본인 2표 날라갔다고 지금 서운해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당의 어른들이 네. 나서 출마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다, 시스템 에러 아니다,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휴먼 크라임은 범죄라는 얘기잖아요. 그 센 표현이죠. 제가 이제 이거 한동수 위원장 방송담을 해봤거든요. 예. JTBC. 어. 보니까 이게 그 아주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대검의 감찰부장 하고요. 윤석열 저는 검찰총장 상당히 당시에 좌파 쪽으로 생각했는데 좌파 쪽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이게 균형 잡힌 원래 판사 합리적인 출신이세요. 판사 출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에 휴먼 크라임 이거 완전히 중범죄예요. 휴먼 에러라는 거는 이제 그 산재에서 감경시킬 때 노는 이게 용어입니다. 예. 이 감경될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둘 다 김경, 강선우 이쪽도 그 중징계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2천, 3천도 있고요. 아마 상당히 저는 무거운 징계에 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예. 뭐 말씀 잘하셨어요. 서재욱 변호사께서 예. 제 생각을 담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예. 이 얘기는 거의 우리가 결과를 예상할 수 예상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윤리심판원장 반응이잖아요. 범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제명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게 분명히 작용할 것 같아서 민주당이 뭐 제명한다면야 어쨌든 사리에 맞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어요. 제가 민주당 사를 잘 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한동수 원장이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과연 그게 관철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예. 황 변호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딩 중에 이제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약간 요즘 예. 유행처럼 예. 되고 있는데 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휴먼 에러인지 시스템 에러인지를 판단하는 게 국민들의 몫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규정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레임 만든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공천원금이 당의 일상화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라고 축소하는 것이 뭐 당연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에서는.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까의 측면에서는 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소가. 왜냐하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권 개입이 없겠느냐, 돈이 주고받은 게 없겠느냐, 여야 가리지 않고 네. 그런 의심들은 국민들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수조사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시스템 에너지, 휴먼 에너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고 예. 이렇게 유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물줄기를 가두려고 하고 번지지 않게 불길을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 예. 더 번진다.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 강선필 부대변인은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데.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거부하면 그가 범인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이 터진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 치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국민들도 실망할 대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우리가 더 깨끗해진 어떤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에게 당신들은 깨끗하냐 한번 우리 비교해보자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휴먼 에러라는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 보여집니다. 예. 이런 건데 김병기 의원 얘기하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 얘기가 나와요. 김병기 의원이 경찰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서 당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친윤 의원을 찾아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이 경찰 출신 친윤 의원은 누구이냐. 다들 예상하는데 그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정하지 말아주시고. 예. 서 변호사님. 뭐 누군지 뭐 경찰 출신이고 친윤이고 삼선이고 중진이면 예. 뻔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아, 예. 어차피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예. 예. 아주 이게 저는 부적절한 게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요즘 여기 서장한테 전화해서 예, 하지 마. 청탁하는 거, 다기 김영란법 어허. 이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그리고 이게 경찰이요. 예. 오히려 이제 내사 자료를 김병기 측에 누설했다. 아하. 이런 이제 의혹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런 게 경찰을 믿고 맡겨줄겠나? 실제 김경 강선우 사건도 그 출국 금지 해버렸죠. 예. 출국 금지 안 해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예. 이번 달 들어오면 한 달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게 그 핸드폰에 텔레그램 다 탈퇴하고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이게 경찰이 수사가 너무 이게 느리고요. 예. 이 사건에는 아예 은폐한 의혹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그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경찰까지 수사를 그까지 해야 해야죠. 지금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네.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을 서울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24년에 그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그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 그렇죠. 쓴 거 그거 그냥 무혐의로 갔잖아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그렇죠. 있었냐는 예. 문제를 맞아요. 찾다가 저희 당 소속 삼선 의원이 뭐 개입했다 뭐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당시에 뭐 해당 경찰서의 뭐 정보과장이 진술을 이렇게 하라는 말까지 했대요. 정보 경찰. 이 도대체- 의원이 사실은 경찰 정보 경찰 출신이잖아요. 이게 예. 도대체 이제 예. 대부분 아유, 정말. 당이 다른데 그럴 수가 있어라는 분이 이제 많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서로 봐주는 거냐? 그러니까 뭔가 예. 당시에는 저희 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예. 여당 의원이 뭔가 또 김병기 의원이 나중에 본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니 뭐 품앗이 차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죠. 네.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뭔가 메모를 열심히 하시면서 네. 예, 반론을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어쨌든 이 경찰 수사를 좀 무마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시 밝혀야죠. 예. 네, 밝혀야 되고 저는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10개가 넘는 어떤 혐의가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본인의 자당 의원의 어떤 혐의까지도 인정하면서 이 사람도 처벌하자라고 아하. 하면서까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아하. 이것은 곧 특검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특검은 이 특검 말고 예. 다른 특검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뭔 특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 예, 뭐 통일교 특검 말고 네. 거기는 이제 하기로 하긴 했으니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뭐 좌지우지 현지하면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당시 당 대표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네, 됐고 네. 뭐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네,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 빌드업으로 저는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하.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저지른 어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어쨌든 정치 공세이지만 어쨌든 수사를 좀 투명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해라. 강승 변호사.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하는 거는 네. 경찰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네. 뭐 누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약간 3대1 분위기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예. 강성필 대변인 피곤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오케이. 계속해 이게 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첫 출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댓글들이 두 헷갈릴 분은 수 친하게 있는데 지내시고. 예, 저는 예. 진영은 이해하시죠? 예. 예. 근데 예. 이게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미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녹취록이 이미 나와버려서 업주비 카드를 그 배우자가 썼다라는 건 거의 팩트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 아. 그럼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건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럼 왜 잘못됐을까? CCTV는 왜 안 봤을까? 그 배우자가 카드를 카드 쓸 때 거를 식당에 가서 왜 확인 안 했을까? 경찰은 식당에 한 번도 안 갔다는데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이걸 의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건데 저는 특검보다도 예. 저는 특검은 잘 모르겠지만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검찰 개혁을 정말 이번 기회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놨었잖아요. 예. 이미 이런 사건들은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놓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배제시켜 놨는데 예. 경찰 단계에서 무슨 윗선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예. 경찰이 사건을 그냥 무혐의를 하고 이런 얘기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은 아하. 경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상하게 희석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일을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해가지고 오히려 아하. 탈탈 털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예. 대충 이렇게 보호하다 보면은 검찰 개혁까지 저는 이상하게 위태로워진다. 저는 그렇게 야, 생각해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의 발언을 우리 서도 변호사님 흐뭇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못하게 보는데 뭐 이게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보탤 것도 다른 없어요. 이야기죠. 이러면 너무 이게 편해요 오늘. 오늘 편합니까? 아, 뒤쪽에서 좀 제가 진영님이 넘었어요. 아니, 근데- 나오자마자 넘었어, 진영. 저는 이런 뭐 올바른 지적해 주시는 게 예. 오히려 민주당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이구. 저희가 그렇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강수영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윤희석 대변인이나 서정욱 변호사가 하잖아요. 예. 그럼 더 아프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저희 했다. 자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조직의 구성원이 있으면 예. 그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무결점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럼 다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 예.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그럼 검찰청은 너희들 왜 폐지해라고 하면 아. 검찰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레코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던 거예요. 아, 히스토리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때 무마했던 경찰과 지금 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사안이 커진 상황에서는 예. 만약에 국민의힘 누군가가 무마해달라라고 청탁을 해도 지금의 상황에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일단은 그 최소 무기징역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이 이제 일단 검찰 구형이 있는 거죠 내일 하루. 아마 이제 변호사님.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예.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거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다.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사형 구형됐는데 예, 예. 그때는 이게 그 유혈 사태가 있었고 또 이게 뇌물이 천문학적 금액이 있었잖아요. 예, 예. 뭐 대통령이 뭐 2시간 만에 계엄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불행한 일이 있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대통령이 직접 씹어내는 뇌물이 되는 것도 없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걸 사형을 구형하면 좀 과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 두 번째 어제예요. 어제 공장을 다 바꾸는데 예. 공소장. 근데 공소장을 왜 하느냐면 이게 우리가 방어권이거든요. 예, 예.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 바꾸는데 예. 예를 들어 이게 계엄을 처음에 언제부터 모의했느냐 이런 게 원래는 2024년 3월 말이나 4월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시점 방어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2023년 10월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시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게 그때 용산으로 뭐 대통령실 이전한 게 벌써 국방부나 합참과 계엄 준비 아니냐. 이것도 이게 오죽하면 대통령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대통령이. 예. 근데 공장을 변경하면 최소한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주의되는데 아하. 어제 변경해서 내일 구형한다. 이거 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율사가 계셔서 자, 강수영 변호사 요 논리에 대한 반박해 주세요.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이 부분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냐 아니면 이제 내란의 목적이 있느냐 이거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예.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을 했고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범죄 성립 여부하고 지금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은 네. 그 시점 불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했고 계엄이 경고성이 아니라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고 예. 또 중앙선관위도 장악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진술과 증언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예. 그 시점을 앞당길 걸 가지고 방어할 실익이 없어요. 아, 방어에 실익이 없다. 그걸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쟁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정적인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판결에 반영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기현 부장 입장에서는 그러네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좀 입증이 부족하네 특검에. 그러면 뭐 무죄 선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기현 부장의 이제 힌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는 건 예.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 의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은 아.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그게 결정적이라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방어권 보장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 지기현 부장 입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허가를 했다는 건 이미 심증은 거의 굳어 있다. 딱 그렇게 3분 해석합니다.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네. 그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 강수영 변호사를 보고 있던 서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요거는 그래, 피곤해지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고 예, 그거는 어제 치고 이게 노상훈 수첩으로 이게 땡겨진 거거든요. 아, 요상훈 수첩? 노상훈 수첩에 이제 뭐 노상원? 언제부터 예, 예. 근데 노상훈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예.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이거 원본 수첩을 내놨고 일일이 이게 진정 성립을 대조를 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지기현 판사가 그래 그거는 정보조사 그러면 원본 수첩이 오면 판단해보자. 아하. 이래 어제 끝났거든요. 예, 예. 근데 내일 구형해서 하면 노상훈 수첩 언제 정보조사하죠? 저는 이게 과연 선고가 내일 종결될까? 노상훈 수첩이 원본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걸 정보조사 안 하고는 이렇게 땡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변수가 있다고 봐요. 예. 강수영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 아마 그 증거 시청 철회하고 네. 공소장 변경도 다시 돌리자 그럴 거예요. 그게 만약 크리티컬한 문제라면 그게.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절차적으로 미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특검이 그걸 무리하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내란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예.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정황일 뿐 예. 그게 뭐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도 아니고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재판을 멈춰야 되거나 연기해야 될 사정이 이른다면 특검은 뭐 굳이 그걸 고집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석훈. 일단 저는 뭐 법적인 공방을 서로 하신 걸 잘 들었고요. 예. 구형이라는 거는 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고잖아요. 선고. 구형을 얼마 하냐는 것에 대해서 구형을- 서종욱 변호사조차 예. 사형을 예상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 공소장 변경 이 얘기는 예. 뭐 그 다음 얘기인 거고 아하. 저는 사실 구형이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또 몇십 년 만에 나오는 이 내란죄 관련한 재판이니까 과연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것에 대한 과정이 어떠냐 이것만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형도 사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도 긍정을 하셨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 법정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개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선고도 굉장히 무겁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성 필님. 저는 뭐 법적 공방 잘 들었는데 저도 어쨌든 구형은 사형입니다. 예. 사형해야 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있어요. 그냥 저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반성을 안 해요. 재판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반말 찍찍하면서 얼척없는 무슨 통닭계엄 찾고 있고 이제는 계엄을 하는데 장관 총리 왜 나 안 말렸어 뭐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 군사령관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제 장관 총리에게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이 무인기를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외환. 도발시키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은 검찰의 특검의 구형, 사형 쪽이 좀 무게감이 있긴 한데,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게 이제 실록 윤석열 시대.
거기 또 아주 비사같이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록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 황종호 씨라고 있거든요. 우리 서 변호사님 이분을 좀 잘 아시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러니까 잘 아세요? 차를 같이 탔잖아요. 인적 쇄신이라고 황종호를 지명했잖아요.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대통령이 족하다. 예. 그러니까 행정관이지만 예. 실세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예. 김건희 라인 정리라고 황종호 이름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아하. 더 잘할 거예요. 예, 제가 좀 알죠. 예.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이거 참 그 처음에 차를 탔을 때는 운전하신 분하고 황정호 씨가 앞에 앉았고 윤 대통령 그 뒤에 앉고 제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신가 저도 처음에 의문이었는데 선탑자는 누구인가? 예,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윤 대통령 당시 후보죠. 뭐라고 불렀어요? 후보한테. 삼촌이라고 진짜 불렀어요? 네. 삼촌이라 불렀어요? 네. 조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관계인가 봤더니 이제 굉장히 가까운 분의 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에게도 작은 엄마라는 호칭을 썼고. 그런 거 아까 보셨군요. 호칭하는 봤죠. 거를. 윤 대통령 돌아가신 그 윤기준 교수에 대한 호칭도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야, 엄청 가깝네요, 진짜. 엄청 가까워요. 가족 같은 사이네요. 예. 그 서정욱 변호사만 더 가까웠네요. 아니 저는 아니라니까. 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가족이라니까요. 진짜 이분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관저 목격담을 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에 관저에 갔더니 김건희 씨가 있었고 같이 TV로 계엄 발표를 지켜봤다. 그리고 계엄 발표 직후 이제 새벽에 이제 윤 여단이 돌아왔는데 김건희 씨랑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라고 이제 당시 여사가 대통령과 싸웠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친한데 이게 대통령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진술했겠죠. 아니 이분이야. 그러니까 알아도 이런 걸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 예. 또 배신했나? 요즘 이게 배신자들이 많아요. 이거 배신 아닙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아니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해도 돼. 이게 예.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인가요? 사적인 뭐 그게 있었대도 저는 확실하게 김건희에서 계엄을 저는 몰랐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계엄을 직접 발표를 못 봤을 겁니다. 아마 이게 발표하고 돌아온 걸로 제가 병원에서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부부 싸움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가족들이나 변호인들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계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대통령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뜻이 같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더잡이까지 할 정도로 싸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까지 예. 이 황종호 씨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예. 김건희 씨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망칠 대로 망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 좋아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해야지 이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니까 눈빛 떨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다른 데 보잖아요. 이게 불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종호 씨는 지금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저는 가짜 진술이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계엄 몰랐다. 근데 맞아요? 그 부부 싸움 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강수영 변호사. 예.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예. 정확하게 시점이 중요하다. 언제 싸웠는지. 예. 마치 이제 특검의 그 수사 발표를 들으면 네. 혼동이 되는 게 예. 계엄을 발령을 하고 예. 그때 바로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식으로 싸운 것처럼 나왔었어요. 보도들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예. 해제되고 실패를 했어요. 윤석열이 계엄을 통한 어떤 목적 달성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취지에서 싸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 이건 여사가 뭐 그냥 이렇게 관망하면서 아유 안타깝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 언론에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다툼이 있었던 거라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예, 그 새벽에 그랬다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윤 대통령 계엄 해제되고 계속 국방부 벙커에 있고 그 해제되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관저로 이제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후에 이른 새벽에 귀가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드디어 2대2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